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에서 양재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시우 국어입니다. 저는 종로학원에서 재종반 수업을 하였고 대치 안보라 국어에서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원, 대치 고등 본관에서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 양재고 2025학년 중간고사를 마친 이후 총평 분석 영상을 찍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귀중한 정보들 많이 드리려고 할 테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구성을 보려고 합니다. 부교재와 교과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부교재 11문제, 교과서 19문제, 총 3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훨씬 출제가 많이 되었으니 부교재는 비중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난도는 부교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부교재에서 출제가 된 것은 시 2작품 그리고 독서 지문 2개입니다. 그러면 왜 부교재에서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독서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1 내신에서는 고1 지문들을 많이 다루기 마련인데요. 이번 양재고 내신에서는 수능 지문, 고3 평가원 지문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비문학, 독서의 난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양재고1, 이제 고등학교에 막 들어온 친구들에게 고3 수능 지문, 독서 지문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조금 독서 지문이 포함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함을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00%, 0이라는 숫자도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 이번 시험에 구성이 모두 객관식이고 그리고 서술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강남 8학군의 학교들의 시험이 서술형이 껴있기 때문에 변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양재고는 서술형으로 변별할 수 없는 지점이 없습니다. 뭘 암시하냐? 객관식으로 우리가 내신형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재고는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어떤 줄글을 쓰는 게 부족해 혹은 좀 꼼꼼하지 못해서 어떤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들을 어려워한다면 약간의 벼락치기 느낌으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양재고 국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꼭 집중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영역별 구성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운문과 독서 중심의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본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기본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 크게는 문학, 크게는 비문학, 즉 국어를 잘해야 좀 맞출 수 있는 정답률이 올라가는 양재고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운문은 40%, 비문학은 27%, 소설은 17%, 문법은 16%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설과 문법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운문과 비문학 중심이기에 우리 아이가 어떤 독해력, 즉 어떤 짜잘짜잘한 어떤 법칙, 용례 규칙이라든가 혹은 소설의 내용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독해력 위주의 시험이다.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또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양재고 이번 시험의 킬러 문제를 따끈따끈한 걸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거를 각각 대응해야 되는지 제 수업과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답안이라고 제가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객관식 시험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 소위 뭐 숙명이라든가 혹은 경기어고라든가 어떤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보기들을 넣는 어떤 그런 시험 형식인데요. 양재고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이러한 형식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모두 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떠한 공부 방법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양재고 연계과제집이라고 해서 어떤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을 과제에 같이 넣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슷하게 보기의 개수를 늘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냥 하나만 알고 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세세한 내용 개념을 하나라도 틀리기 시작하면 절대 못 풀도록 저희는 과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풀 때 선생님 낯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기가 여러 개 나와도 그냥 원래 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는 후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복수담화 문제를 이렇게 맞춰내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 이해입니다. 요번에 조금 기본적인 문제로 또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소설의 이해를 묻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이 소설의 이해는 뭐 구체적 이해라고 명명을 해놨지만 재밌는 건 결국에는 얘가 킬러 문제로서 역할을 하려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든가 풍자라든가 혹은 뭐 사건의 주체라든가 이러한 문학 개념어들을 알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교재를 통해서 문학 개념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양재고에서만 진행하는 국어 본교재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양재고의 문학 개념어, 양재고는 시에서 특정한 문학 개념어가 있는지 묻기도 한다. 또 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고도 하면서 작가의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편집자적 논평이 뭔지 정의를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강사가 제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매 회차 배운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약간 중복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의 다른 점은 이 문제 자체에 문학 개념어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보실까요? 직구의 반복, 색채어, 계절감, 그리고 감정이입, 애상적 분위기, 표면적 화자, 서리적 표현, 또 여기도 보시면 뭐 과거와 현재의 대비 이런 것들은 용례 접근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용례 접근성이 뭐냐? 내가 단지 문학 개념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학 개념어가 시에서 어떻게 문제로 등장하는지 내가 많은 시들을 겪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양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개념적인 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뭐 그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보기가 여러 개죠. 네, 그래서 여러 개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다. 굉장한 킬러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양재고 2025학년 중간고사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문학 노트, 개념원 정리 뭐 이런 저희가 노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용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제 쓰이는 예시들도 같이 적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추상적 개념에 구체하면 기나긴 밤을 이불 밑에 넣어 이러한 황진이의 시조에서 이런 게 등장했다. 역설적 표현은 어디에 나왔니? 행복한 괴로운 사나이, 광철로 된 무지개, 이육사의 무엇, 윤동주의 무엇 이런 식으로 시에 각각 해당을 대응시키면서 문학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단순히 컨텐츠적인 것 외에도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관리로서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동형 모의고사를 매주차 진행합니다. 양재고 시험 동형 복수 테스트인데요. 시험 시간도 같게 객관식 31문항, 30문항, 즉 양재고의 시험과 아예 똑같이 만들어서 매주차 저번 주에 배웠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도 많이 말했던 게 선생님, 시험이 시험 같지 않았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긴장이 덜 됐다. 그래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클리닉 보고서인데요. 저희는 단과 수업이긴 하지만 강사가 직접 아이에게 가외식으로 또 아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영역은 뭐고, 그 이유는, 개선할 점들은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까지도 강사가 정해 줍니다. 원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요. 아직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까지 아이가 시간을 내서 할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어떤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 주차 아이와 어머니에게 아이가 부족한 점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보통 점수나 이런 양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조금 이런 질적인 아이에게 개별로 좀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원격 클리닉입니다. 저희는 매주 이제 날을 잡고 중수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흐름 주기적 국어학습이라고 써놓았는데 아이가 해당 수업에 와서 숙제에서 궁금했던 걸 물어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국어적 고민 혹은 시험 범위에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좀 영역이 부족한데 선생님 자료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등등 제가 이제 뭐 줌 화면 공유 이런 것도 통해서 수업도 진행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틀린 부분을 같이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줌 클리닉이 상당히 저희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네, 아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잘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이제 기말고사도 곧 개강을 합니다. 잘 준비 중에 있는데요.
7 플러스 1회로 잡았습니다. 네, 조금 더 한 주 더 타이트하게 시작하자는 마음이고요. 객관식에 좀 집중을 맞춘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25학년도에 어떻게 시험들이 진행될 건지 어떤 로드맵을 이번 시험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는 준비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도 공부하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니 일요일 7시, 10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